안녕하세요. YBM 박준원 교과서 2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문어가 카멜레온처럼 몸의 색깔도 바꾸고 몸의 질감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자, 본문 내용으로 갑시다. Another sign of the intelligence of the octopus is its use of tools. 자, another sign이니까 또 다른 신호이죠. another은 on에다가 other이 합쳐진 거라서 on 다음엔 단수가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수 명사 써야 돼요. s 붙은 단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지능의 또 다른 사인, 또 다른 증거죠. 문어의 지능의 또 다른 증거는 그것의 사용입니다. 자, 도구의 사용. 여기서 it가 use를 수식하고 tools도 use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t가 가리키는 거는 문어를 뜻하는 거죠. 요거를 엄밀히 말하면 옥토퍼스에다가 여기 뒤에 어퍼스트로피 찍으면 같은 의미가 되죠. 문어의 도구의 사용입니다. In the lab, 랩실에서는 랩실이 실험실인 거죠. 풀어서 쓰면 laboratory라고 써주시면 돼요. 실험실에서 문어들은 use tools, 도구를 사용합니다. to get food reward, 음식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부사의 용법이겠죠? reward는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식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 도구를 이용한대요.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해 봤더니 In the wild, 야생에서는 실험실이 아닌 그 야생이죠. 야생에서는 they use stones, 그들은 사용합니다. 돌을 사용한대요. To create walls, 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얘도 뭐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용법이겠죠. To protect the entrances to their homes, 그들의 집에, to는 뭐뭐에라고 해석되는 전치사의 투죠. 집에 입구를 보호하는 벽을 만들기 위해 돌멩이를 사용합니다. 앞에 to는 뭐뭐 하기 위해 부사의 용법이고 뒤에 있는 to는 앞에 있는 were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y use not only stones, but anything they can find to protect themselves. 여기서 딱 수거가 보이시나요? not only A, but also B. 여기 뒤에 also는 생략 가능하죠.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들은 사용합니다. 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anything, 어떤 것이든 사용을 합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 여기 that과 anything 중간에 that이 생략된 거겠죠? 그리고 여기 find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뭐뭐를 찾다.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겁니다. To protect themselves.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얘도 뭐뭐 하기 위해 부사겠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사용한다 라는 뜻이고요. 근데 살짝 anything 대신 something 쓰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살짝 차이가 있어요. something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 특정한 것, 어떤 것. anything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어느 것이든지 라는 의미니까 any를 쓰는 게 맞죠. The most impressive example of octopuses. 가장 인상 깊은 예시죠. 문어의 예시. Using tools. 도구를 사용하는 문어의 가장 인상 깊은 예시는 example이 주어였겠죠? Came in 2009 in Indonesia. 자, 2009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왔대요. 그 도구의 사용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상적인 예시가 2009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A few octopuses were found. 몇몇의 문어들은 were found, 발견한 게 아니고 발견되어지는 거죠. 문어가 발견되어졌다고요. To collect
coconut shells. 코코넛 껍질을 모으는 것이 발견되어졌다라는 의미고요. 이 문장이 살짝 난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능동태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여기서는 뭐 by someone 같은 게 생략된 거죠, 여기. 그럼 주어는 someone이라고 치면 누군가가 발견했다 하고 원래 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주어로 간 거니까 이 few octopuses는 이 문장의 목적어였겠죠. A few octopuses가 목적어고 그리고 뒤에 collect coconut shell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었던 거죠. 원래 누군가가 발견했다. 몇몇의 문어가 코코넛 껍질을 모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고 여기 보어였던 게 동사 뒤에 따라 붙은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몇몇의 문어들이 코코넛 껍질을 모으는 게 발견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죠. They cleaned the shells with bursts of water. 그들은, 문어는 cleaned, 깨끗이 닦았다는 얘기죠. 그 껍데기를 뭘로 닦았냐면 burst of water. water는 물인데 burst라는 단어가 명사로 파열, 뭔가 탁 터지는 게 burst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팍 터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촥 틀었을 때 물이 콸콸 하고 촥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물을 가지고 껍데기를 청소를 하고 carried them, 그들을 옮겼대요. 그들은 shells를 말하는 거겠죠. 이 껍데기를 to 어디로 옮기냐면 a new location,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그리고 pile them, 그들을 쌓아놨대요. 댐이 가리키는 거 얘도 shells겠죠? 껍데기를 as a shelter, 은신처로 쌓아놓았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들을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문어가 지낼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림 참 잘 그리죠? 자,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Traveling with the shells under their bodies. 껍데기와 함께 이동하는 것은 그들의 몸 아래에, 그러니까 껍데기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어의 몸 아래에다가 껍데기를 숨기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껍데기를 가지고 몸 밑에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은 force, 강요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to walk, 걷도록 했대요. 자, 목적어, 목적보어, 오형식 구조이고 여기 보어 자리에 to 쓰죠. Slowly along the sea floor. sea floor는 그 바다의 밑에 바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저죠. 해저를 따라서 이게 껍데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동을 해야 했겠죠. This, 이것은 만들었습니다. 이 문어로 하여금 more exposed, 좀 더 노출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Predators, 그 포식자에게 좀 더 많은 노출이 되어지게 한 거죠. 오형식 구조이죠. 원래 expose라는 단어가 노출시키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노출시킨 게 아니고 이 문어의 입장에서 보면 노출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ing, 투부정사 이런 거 아니고 pp 써야 됩니다. 그리고 by가 아니라 뭐뭐에 노출시키다 라는 의미로 expose 다음에는 to를 써요. 그래서 by 대신 여기 to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해저를 걸어가니까 포식자의 눈에 띄잖아요. 느리게 걸어가니까. But, 하지만 it seems, 뭐뭐인 듯합니다. That they were willing to,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이때 to는 투부정사의 to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쓰죠. 그들은 기꺼이 take that risk,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듯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위험이 가리키는 것은 포식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that risk를 쓰시오라고 하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라고 하면 being exposed to predators.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exposure to predators 이런 식으로 명사의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위험에 기꺼이 노출을 하게 한대요. for 무엇을 위해서? greater future protection 더 큰 미래의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천천히 걸어서 위험한 것보다 미래에 잡아 먹힐 거 그거를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감수하고 이동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요 시제는 그 문어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한 거는 과거에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they were willing to 라는 과거 시제를 썼고 그거를 분석해서 아 그런 듯해 보여 라고 생각한 건 현재죠. 그래서 앞에는 it seems가 된 거예요. The scientist who discovered the behavior. 자, 과학자들인데 어떤 과학자들이냐면 discovered, 발견한 과학자죠. 행동을, 이런 문어들의 행동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argue, 주장합니다. scientist, 주어가 복수니까 argue에는 s 안 붙죠. 완전한 문장의 접속사 되시고요. 이것이 is clear, 확실한 증거다. 문어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여기에서 of라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나와야 되죠. 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격으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여야 되죠. 아니면 동명사, 이런 식으로 명사의 형태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이 of의 목적어는 using이죠. 도구를 사용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옥토퍼스는 뭐냐? 이 목적어를 동명사로 지금 썼잖아요. 이 동명사의 주어로 또 요 앞에 명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투부정사 아시죠? 투부정사의 주어는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for me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문제를 풀다라는 의미가 되죠. to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동명사의 주어는 얘의 주어를 따로 쓰고 싶으면 요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고 치면 my를 쓰거나 me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일반적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쓸까요? 만약에 수민이면 수민스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 붙이면 소유격 되고 목적격은 그냥 수민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서도 여기 앞에 옥토퍼시스 얘는 그냥 목적격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using이라는 동명사의 주어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도 주어니까 해석이 문어가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코코넛 쉘, 그 껍데기로 집 앞에 방어막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기까지 학습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ctopus's use of tool. 자, 도구의 사용. 문어의 도구의 사용. 여기서 use가 octopus의 수식을 받고 tool의 수식도 받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문어의 도구의 사용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 어퍼스트로피 s를 원래 써야 되는데 octopuses 복수로 썼잖아요. s가 붙어있는 단어라 요거 s 따로 안 붙이고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면 돼요. 문어의 도구의 사용은 can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in their love of toys. 그들이 사랑하는 장난감과 퍼즐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대요. 문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퍼즐도 하는 애들이래요. They are curious. 그들은 호기심이 있대요. About new object.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있대요. 그리고 do not like getting bored. bored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원래 보어의 뜻이 지루하게 하다예요. 그러면 문어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된 거니까 수동태로 pp, being pp를 원래 써야 되죠.
being bored라고 써도 되고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도 상관없어요. like의 목적어로 쓰인 거니까 동명사로 받은 거죠. like의 목적어는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니까 to get bored도 맞겠죠. 문어는 약간 지루한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고 that is why 이것이 뭐뭐의 이유다. 아쿠아리움스는 수족관이죠. 수족관에서는 try to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죠.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노력을 한대요. To keep their octopuses busy. keep은 뭐뭐 하려고 유지하다. 그들의 문어가 바쁜 거죠. 자, busy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애잖아요. 앞에 있는 문어를 설명하는 게 맞으니까 부사 아니고 형용사가 맞죠. 그들의 문어를 바쁘게 유지하기 위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런 이유래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지루하게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수족관이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해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였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Some aquariums hide food inside a big door. 몇몇의 수족관들은 hide 숨깁니다. 음식을 숨긴대요. 어디 안에? 큰 인형 안에 숨겨놓는데요. 일부러 찾아봐라 라고 하고 미끼 던져주는 거죠. Let the octopus break up the toy to get the food. let은 뭐뭐 하게 하다. 문어로 하여금 그 장난감을 부수는 거죠. 음식을 얻기 위해서. let은 사역동사라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오죠. break. 인형 안에 음식을 숨겨놓고 이 음식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인형을 막 부숴놓겠죠. others. 또 다른 아쿠아리움을 뜻하는 거죠. other aquariums가 생략됐겠죠. 또 다른 수족관에서는 제공합니다. 플라스틱 빌딩 블럭을 플라스틱 블럭 있죠. 이렇게 애들 블럭 쌓고 놓는 거 이런 블럭을 제시해 준대요. For their octopuses to play with. 문어가 가지고 놀 블럭인 거죠. 여기서 to 부정사가 가지고 놀 블럭이잖아요. 이 블럭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용법이고 그리고 요 꾸며주는 명사를 요 뒤에다가 한번 붙여보세요. 블럭스. 여기 만약에 with가 없다면 블럭을 놀다가 되니까 어색하잖아요. 블럭을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with를 써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with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to 부정사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어로 쓴다 그랬죠. 여기 앞에 for their octopuses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그들의 문어가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그들의 문어가 가지고 놀 블럭을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문장 중요하겠죠? Our knowledge about the octopus. 문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is still very limited. 아직도 여전히 제한이 되어져 있대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Thanks to the effort of scientists, however. 하지만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to가 붙어서 덕분에죠. It is expanding year by year. year by year. 해마다 expand. 자꾸 넓혀져 가고 있다.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One of the most impressive new findings. 원어문은 뭐뭐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개 중 하나니까 뒤에는 꼭 복수형이 나와야 됩니다. 가장 인상 깊은 새로운 발견들 중 하나죠. 문어에 대해서 원이 주어라 동사는 is가 됩니다. 단수로. 그 발견은 바로 that하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It seems to have feeling. 그것이 감정을 갖는 듯해 보인대요.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문어를 가리키는 거죠. 더 옥토퍼스. 이렇게 to seem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이거를 it seems that 구조로 바꿀 수 있거든요.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이 문장의 주어는 it이죠.
앞에 it, 뒤에도 it 하면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꿀 때는 요 뒤에 it을 the octopus라고 바꿔서 쓰면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동사는 to have가 동사인데 이거를 to have를 동사로 표현해야 되는데 앞에 현재니까 얘도 똑같이 has feelings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Of course, 물론 it's impossible for us to know exactly what they feel. 여기서 it, for, to 보이죠? for부터 해석해서 1이 2 하는 것은 3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대요. 이때 for us도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겠죠?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들이 느끼는 것. 여기서 feel의 목적어가 없고 선행사도 없죠. 둘 다 없으니까 what을 쓰는 게 맞죠. 문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a few of their changes in skin color. 몇몇의 그들의 변화죠. 그 피부 색깔의 변화. 그 변화의 몇몇은 여기서 a few가 가리키는 건 changes니까 change의 복수 s 붙었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에 a few 맞죠? a little은 안 돼요. 피부 색깔의 그들의 변화의 몇몇은 few가 주어고 복수니까 seem에 s 안 붙는 형태입니다. seem to be linked. 연결이 되는 듯해 보인대요. to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피부색이 변화하는 게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 seem to 나온 요 문장도 아까 it 써서 seems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때 대세 주어는 여기 a few of their changes in skin color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to be linked 얘를 동사로 써야겠죠. 현재 시제니까 be를 is나 are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는 복수니까 are로 쓰고 linked to their feelings 이렇게 쓰면 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a giant Pacific octopus. 자, 태평양의 문어죠. 거대 태평양 문어는 대왕 문어라고 하죠. 얘네들은 that turns red. 빨간색으로 변하는 문어인 거죠. 옥토퍼스는 원래 S 붙어 있는 단어라 이거 단수죠. 그래서 seem에 S 붙죠. turns도 S 붙죠. 빨간색으로 변하는 대왕 문어는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excited. 흥분되어진 것처럼 보인대요. excite가 흥분시키다니까 얘가 흥분된 거니까 수동태로 BPP로 썼죠. while 반면에 it's white 하얀색이래요. when it is relaxed 그들이 편안하게 될 때는 하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랑 색깔이랑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는 예시가 되겠죠. 자, seem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요 문장도 it seems that 쓰고 주어는 요 giant 여기부터 red까지 이 부분을 여기 주어로 써주시고 동사는 be excited를 동사로 써야 되니까 여기서 주어는 단수니까 얘는 is겠죠. is excite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An octopus presented with a difficult puzzle. 어려운 퍼즐을 받은 문어인 거죠. 여기 엄밀히 말하면 옥토퍼스 뒤에 대시랑 is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 문어가 제시한 게 아니고 제시받은 거니까 BPP 수동태로 쓴 거죠. 어려운 퍼즐을 제시받은 문어는 undergoes. 자, 문어가 단수니까 undergo에 S 붙죠. 겪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종 several rapid changes in color.
색깔에서의 빠른 변화를 겪습니다. several은 몇몇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데요. 어려운 퍼즐을 제시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얼굴 빨개지듯이 얘네도 색깔 변화를 겪겠죠? 이 문어는 얘는 앞에 나온 문어를 대신하는 거니까 더로 바뀌어야겠죠? 이 문어는 seems to be worried. 걱정스러운 듯 보여요. 원래 worry는 걱정 끼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니까 BPP로 쓴 거죠. 뭐를 걱정하는 듯해 보이냐면 완전한 문장이 되시죠. It may not solve the problem. 그것이 문어를 뜻하는 거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듯해 보입니다. 자, seem이 또 나오네요. 엄청 많이 나오네요. 자, seem을 다시 it으로 쓰면 it seems that하고 이 문장의 주어는 the octopus 하고 동사는 be worried니까 비동사는 is로 바뀔 테고 worrie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Few scientists today deny. 자,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부인한다라는 의미죠. deny. 근데 few로 시작했으니까 a few는 몇몇이고 few는 거의 뭐뭐 아니다라는 부정에 가깝죠. 셀 수 있는 명사 앞이니까 little 아니고 few가 맞죠? 거의 과학자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를 부인하지 않냐면 문어는 intelligent animal, 똑똑한 동물이다. 지능이 있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데요. Perhaps, 아마도 it's time, 뭐뭐 할 시간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되시죠? We stop thinking of them. 자, think of A as B죠. A를 B로 여기다. 그들은 문어겠죠? 문어를 alien creature, 외계의 생명체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될 시기래요. 그리고 acknowledge, 인정해야 될 시기이다 라는 의미겠죠? 여기 앞에 we stop이었죠. 여기서는 we acknowledge 이렇게 되는 거죠. 문어를 뭐로서 인정해야 되냐면 지능이 있는 동물, 우리와 같은 지능 있는 동물로서 인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문장은 완전 중요. 암기 꼭 하세요. 왜 또 중요하냐면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과거가 나올까요? stopped, acknowledged. 이게 이 문장의 포인트거든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문장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법은 if I were you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라면. 가정법의 핵심이 뭐냐면 자,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현재의 사실인데 이거를 거꾸로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너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너라면 이라고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쓰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약간 괴리가 있잖아요, 말에. 그거를 동사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로 시제를 달리 써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괴리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현재 일이지만 과거로 쓰는 게 가정법의 포인트죠. 이 문장을 보세요. It's time이라는 표현이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데 뭐뭐 할 시간이다. 이 말은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하는 것처럼 거꾸로 가정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괴리감이 있어서 동사도 현재의 일이지만 과거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될 시기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외계 생명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똑똑한 동물, 지능 있는 동물로서 인정해야 될 시기다. 지능 있는 동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 속뜻은. 그래서 가정법을 쓴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 가봅시다. There is still, 여전히 so much, 너무 많은 것들이 있대요.
We do no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 여기 중간에 대시 생략된 거겠죠. 여기도 know의 목적어 빠져 있고 선행사가 much라서 대시나 which로 받으면 되겠죠. 자, aren't you curious about what is inside their mind? 자, aren't you curious?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about이 전치사라서 이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가면 의, 주, 동을 써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지 의문사이기도 하면서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what이. 그래서 의, 주, 동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과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문어가 인간처럼 지능이 있는 동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글이었죠. 다시 한번 복습 꼼꼼히 해주시고 중간고사 잘 보길 바래요, 여러분. 화이팅!